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사실은 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것 자체도 좀 분명치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냥 국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과거에는 조금만 위험하면은 생수다 라면이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안보 불강증에 걸려 있습니다. 7,3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11월서부터 공습 대피 훈련을 하고 3,400km 떨어진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못 쓰면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세계 제3위의 세균전 강대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결함시키려면은 테러를 가장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세균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되죠.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요행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나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릴 거다. 아니 재진입 기술을 북한 애들이 나하는 거지 미국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국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긴가민가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다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자우론 때도 청나라 우습게 보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우리 임금 되는 양반이 9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나왔고 얼마 안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뭐 조공받쳐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에다 국가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1 내지 2년은 재진입 기술을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 같은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는데 3 내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1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무기 장착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까 뭐 대피소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아니 지금 이 마당에서 인저서 지금 대피가 어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서도 보면은요 아까 김종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요. 자, 사드 배치는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보면은요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발반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밑에는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 이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드를 아니 임시 배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임시 배치라는 건 뭡니까? 절박하니까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에 그대로 다 까는 거니까 미국은 전부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협조하면 일주일 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건 임시 배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으면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이 빨리 해라는 건지, 아니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천천히 해라는 건지 정확히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만 잡으면 일주일 내에 못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드 문제를 뭐 직접 관여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옆에서 봤을 때에 국방부도 차관을 TF 책임장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공관병 문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창주 대장만의 잘못입니까? 대장 하나 망신줘서 끝나는 일입니까? 저는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방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3야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공관병 갑질 문제로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해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술핵은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된다. 지금 9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지, 다른 무슨 우리 이순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기는 거지, 전쟁이 나서 이기면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네. 이 점을 여기 계신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신 의장님, 정상적으로 하면 임기가 10월까지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10월 맞습니다. 10월인데 이제 2개월 앞서서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장님의 판단을 또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나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 합참 의장으로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또 상황도 공유하고, 또 만약에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대비하는 거죠. 예. 그 미국의 북한이 여러 가지 불바다 발언은 벌써 20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수급법안에 따르면은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군사력 사용을 의회 통보하면 48시간에 통보하고, 또 얘가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또 한 달간 더 하다가 3개월간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 비중과 관계없이,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가능성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죠.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대응을 할 때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할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재반응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을 또 미군 기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에서 어느 편에서 누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할 때는 당연히 미국과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미 상호 그래서 방위 제가 조약에서도 의장님 오늘 그 던퍼드 의장과 저 사실상 던퍼드 미 합참 의장이 오면은 오늘 중요한 우리 국가의 또 다른 던퍼드 의장과 있으면은 뭐 임기 교체기여서 그럴 수 있지만은 의장님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견해를 나누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또 임기 교체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국회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합참 의장이었는데 우리 합참 의장 국회에 있는 것이 저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묻고 싶은 것은 던퍼드 의장과 집단적으로 만났죠. 장관님하고 따로 1대1로 배석했습니까? 예, 저하고 따로 만났습니다. 아, 따로 만났습니까? 예, 예. 따로 만났을 때 뭐 여기 또 언론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뭐 대북 제재에 집중할 때고 또 군사적 옵션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기를, 여기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기를 바랐는데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그 30분간 만나고 또 점심 식사는 저하고 같이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 합참의장과 저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후임자에게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당연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의장님, 오늘 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현실화되길 바라는 항목 중에서 오랜 군생활을 한 군번 1번의 최고였던 지도자로서 GDP 대비 2.9% 국방비가 꼭 임기 중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도 오랫동안 국방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 기획관리실장님 계세요? 육군 기획관리실장 안 계세요? 국방부에 국방부 예산 담당하시는 분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국방부 차관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담당하시는 아는 분이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방 예산을 2017년도 국방 예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가장 우리 국민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대선 공약인 그 병 인건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준비되고 있죠. 예, 기술장입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죠, 예산 소요가? 한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천억 드는데 그 예산이 국방 기존의 예산 중에 순증 예산입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예, 순증 예산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육군으로부터. 기획실장님 앉아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방위력 증강 사업과 다른 국방 사업을 축소하면서 병 인건비 예산 7천억을 순증 예산이 아닌 다른 군사력 증강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이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국방부가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7천억에 되는 예산이 순증 예산이 아니고 방위력 증강 사업이 축소되는 선에서 지금 절충되고 기획되고 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알고 모르고 있다면 참 제가 유감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기획부장하고 국방부의 육군 기획부장하고 국방부 기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순증 예산으로 고려하고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순증 예산이죠. 국방부나 육군은 순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 준 기재부 입장도 같습니까? 국방부 입장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국방 중기계획 수준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수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순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방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3야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공관병 갑질 문제로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해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술핵은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된다. 지금 9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지. 다른 무슨 우리 이순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전쟁이 나서 이기면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네. 이 점을 여기 계신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진 의장님, 정상적으로 하면 임기가 10월까지죠. 예, 정상적으로 하면은 10월 맞습니다. 10월인데 이제 2개월 앞서서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장님의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사실은 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것한테도 좀 분명치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냥 국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과거에는 조금만 위험하면은 생수다 라면이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안보 불강증에 걸려 있습니다. 7,3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11월서부터 공습 대피 훈련을 하고 3,400km 떨어진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못 쓰면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세계 제3위의 세균전 강대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결함시키려면은 테러를 가장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세균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테죠.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알반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밑에는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 이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드를 아니 임시 배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임시 배치를 하는 건 뭡니까? 절박하니까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에 그대로 다 까는 거니까 미국은 전부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협조하면 일주일 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건 임시 배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으면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이 빨리 해라는 건지 아니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천천히 해라는 건지 정확히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맘만 잡으면 일주일에 왜 못합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드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옆에서 봤을 때에 국방부도 차관을 TF 책임장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공관명 문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창주 대장만의 잘못입니까? 대장 하나 망신 줘서 끝나는 일입니까?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뭐 조공받쳐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에다 국가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1 내지 2년은 그 재진입 기술을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 같은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는데 3 내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1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무기 장착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까 뭐 대피소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아니 지금 저 이마당에서 인져서 지금 저 대피가 어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서도 보면은요, 아까 김종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요. 에? 자, 사드 배치는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보면은요,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안한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요행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나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 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릴 거다. 아니, 재진입 기술을 북한 애들이 나하는 거지 미국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국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긴가민가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다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 저 우습게 보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우리 저 임금 되는 양반이 9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나왔고, 얼마 안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